300석 가운데 177석을 차지한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요번에 이 문제, 그 어떤 재정안이나 긴축안에 대해서는 큰 무리 없이 여당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는데, 혹시라도 이전에 보여준 것처럼 사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보고서도 단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글로벌 증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이런 점은 조금 주반으로 할수록 부담 요인들 또는 이렇게 주의할 요인들을 좀 살펴보고 싶어 있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주식 떨어지면 오히려 내일 같은 경우에 미국 대선을 통해서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한다면서 오히려 반등할 여지가 있어서 오히려 지금 조정은 단기적으로 볼 때 매수 타이밍인데 오히려 이렇게 해서 미국 대선에서 시장이 반등하게 나온다 그러면 주후반 때 어떤 그리스의 불확실성을 해서 조정 국면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하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좀 이벤트에 따라서 너무 급등락을 함에 따라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에 약간 휘둘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요인들에서 좀 힘드신 분들은 단기 관망하시 좋고 아니라면 조금 3개월에 6개월 내년도 상반기 때 흐름을 보면서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하는 방법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런 방법은 좀 더 추후에 접근하는 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보니까 외신을 보니까요. 그리스 총리가 우리가 그리스를 재앙으로부터 구해야 한다. 그리스가 유로존 잔류를 못하면 2배를 잃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슈가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당사자인 그리스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인데요.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양장을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좋아졌을 때 영향력에 대한 부분은 대표님이 충분히 언급해 주셨는데 만약에 표결에 실패를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 그러면 다시금 그리스의 모라토리움이런가 아니면 디폴트의 개념, 그러니까 약간 지불유예 개념으로 접근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좀 혼란에 빠질 성이 많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 또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그렇게 크게 혼란에 빠질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결과치를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막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막수를 그리스 의회에서 하진 않을 거로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수를 쓸 경우 그리스 의회에 주어질 어떤 트로이카들의 어떤 압박 자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긍정적으로 갈 개연성이 좀 높고 부정적으로 갈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전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사실 글로벌 어떤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가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약간 좀 불신의 눈들이 그리스 의회를 바라보는 것이 현재의 형국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 그리고 이슈가 많은 가운데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시고 냉정한 시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니까요. 설마 했던 루머가 현실로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죠. 미국 소비자가 환경보호청에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고요. 조사 결과 연비 오류가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금융시장의 일부 루머에서 떠돌던 내용인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알려지면서 단기 충격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내용은 이제 미국의 환경보호청이죠. 보호청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13개 차종에 2011년형부터 2013년을 대상으로 해서요. 연비와 제시하는 공식 연비하고요. 실제 연비를 따져보니까 그 결과가 좀 표시하는 연비보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좀 나왔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조사를 보면 얼마 정도 낮았냐? 평균 한 3% 정도 낮게 나온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 차량 등 소유주에게는요. 운행 거리가 한 1.5마일 경우에는요. 이로 인해서 한 $88 정도를 좀 보상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대수로 본다면 한 미국이 한 90만 대, 캐나다 같은 경우가 17만 대 정도 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피해 규모로 좀 환산해 보자. 그럴 경우에는 한 1,000억 정도.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의 연간 단기 순이익을 감안할 때 또는 영업이익을 감안할 때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한 2가지 정도로 인해서 이익 대비 큰 보상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2가지다. 한 가지는
이 연비 조정 조치로 인해서 이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 합쳐서 시장 점유율이 10%를 육박하고 넘어서면서 있는데 이런 판매 대수의 감소로 연계될 개연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서 단기 좀 낙폭과대한 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거 말고 추가적인 소송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중고차가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중고차의 부분에서도 이 보상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다시금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크게 부각되면서 현대차의 낙폭을 또는 기아차의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국면이 현재의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과거에 도요타의 사례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무엇보다 큰 것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좀 신속하게 사실 그때보다도 안정성과 관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지 연비적인 건데 오히려 좀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발빠르게 나가고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대나 기아차, 미국 시장이 잘 나가고 있는데 판매 대수의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추가적인 소송 문제도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좀 어렵다. 미국의 그 상법이나 세법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거 좀 추가적으로 본다 그러면 좀 더 지켜보고 관망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예단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주시장이 너무 심하게 선반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악재로, 왜냐하면 노출된 악재가 아니라 또 잠재된 악재가 또 나왔거든요. 어떻게 향후 나올 것인가.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단지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은 이러한 내용들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고점 대비 하락한 면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에서는 오히려 좀 위기 때 기회를 본다 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다시금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는 오히려 좀 매수 타임을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다시금 현대차의 본질 가치로 지금 염두에 두면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가정하에는 추가적인 보상이라든가 아니면은 판매 대수의 감소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 내용과 좀 접목하고 그런 내용을 좀 보려고 그러면은 조금 시차를 한 달에 두 달 정도 보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나쁘진 않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워싱턴 포스트나 아니면 뉴욕타임즈 등의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 사과를 했죠. 그런 다음에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국내 소비자들한테도 이런 보상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님 언급 중에서 도요타 사태와는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자동차주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분들 오히려 보면 완성차나 부품주도 오늘 오전에 다 하락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어서 보면 좋을까요? 제가 주식시장에 한 15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있으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결국 위기가 기회일 때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찾을 때 진정한 수익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현대차의 이런 위상 자체가 이번에 이 어려움을 인해서 연비 어려움을 인해서 꺾이거나 또는 큰 위기로 빠질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통해서 현대차가 다시금 글로벌 전략을 핀 데 있어서 긴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긴장이라든가 그런 제 마음가짐을 통해서 다시금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급락한 것은 시장에 큰 기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그동안에 현대차나 기아차가 너무 많이 상승해서 매수하지 못했던 분들한테는 좀 더 이 내용을 관망하면서 현대차가 다시 비상할 때 그때 다시금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주가를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철저하게 분석하시면서 그다음에 미국의 사태를 좀 더 주시하면서 분할 매수나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라고 적극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또 삼아봐야겠죠. 현대, 기아차 그리고 부품주까지 좀 저가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번 주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또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 그래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견조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이나 유망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좀 정리해보면요. 금제는 사실 굉장히 좀 이벤트가 많은 주간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벤트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보면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6일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정권에 대한 당대회가 제18차 당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일에 보면 또 22 통화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8일에 통화 옵션 만기이죠. 옵션 만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열리는 이렇게 굉장히 좀 이벤트가 많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의 긴축안에 대한 의회 승인도 주반에서 어느 정도 내용을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주 같은 경우는 이벤트 요인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시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현재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금주에는 이 1600포인트 전후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볼 때 섹터라든가 종목을 본다 그러면 특히 섹터 같은 경우는 이 IT가 한 10년에 15년 사이에 처음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메가 트렌드로 나왔다. 따라서 IT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되 과거 10년 전과는 좀 다르게 과거 10년 전에 PC를 주도한 IT 시대라면 지금은 모바일, IM, 인터넷 모바일로 주도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그 모바일 관련된 IT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록 지금 악재로 인해서 현대차나 기아차가 좀 많이 힘들고 관련된 부품업체가 힘들지만 이러한 위기는 오히려 기회임에 따라서 적정한 시점에 매수 타임을 찾으려면 결국 좋은 투자의 기회라든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급락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이것이 안정될 때 다시금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시면서 다시금 매수 타임을 좀 조정한다 그러면 아마 투자자분들의 좋은 수익률이 내년도에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 한 주입니다. 속 시원하게 이슈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봤는데요. 여전히 이번 주에도 IT 업종의 주도주는 계속해서 주도적인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낙폭 과대에 대한 자동차 반등 여부도 자동차 관련주의 반등 여부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슈에 대한 부분이 계속 기억에 남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삼았을 때 수익률이 극대화된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큰 그림을 좀 바라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조인갑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